혹시 코로나19 감염 후에 머릿속이 좀 뿌옇게 느껴지거나 예전 같지 않게 집중이 좀 어렵고 자꾸 깜빡하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꽤 계시죠. 요즘 브레인 포그라는 말을 그래서 부쩍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니케이 신문 기사,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인용했던데요. 네, 그 기사죠. 그걸 토대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사가 브레인 포그가 정확히 뭔지, 또 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뭐랄까 최신 연구들은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는지 이걸 잘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죠. 같이 한번 이 안개를 걷어내 볼까요? 자, 우선 이 현상, 이 브레인 포그라는 것부터 좀 더 명확히 해보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선 브레인 포그는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딱 내리는 공식 진단명,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의학용어는 아니죠. 기사를 보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이런 여러 증상들을 그냥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죠. 네,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겪는 분들이 20%에서 많게는 65%까지 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던 개념이죠. 섬유근육통이나 만성피로증후군, 루푸스 같은 만성질환에서도 나타났고요. 항암 치료 후에도 나타날 수 있었다고요? 네, 그런 경우도 보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당히 좀 답답한 지점이 발생한다고요? 네, 그게 뭐냐면 환자 본인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는데 막상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 같은 걸 받으면요. 네네.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본인은 힘들고. 바로 그겁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 아니냐 혹은 꾀병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가 쉬워서 환자들은 더 힘들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게 단순 심리 문제가 아닐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상의 어떤 강도나 지속성을 보면 그럴 만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최근 연구들이 좀 흥미로운 단서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기사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신경염증 같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신경염증이 현재로서는 핵심 용의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신경염증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감염이 뇌의 면역세포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세하교 세포 같은 것들. 네. 이것들을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꽤 오랫동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실수로 자기 뇌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자기 항체를 만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고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실제로 뇌의 회백질이나 백질, 그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찰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뇌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만성피로증후군 관련 브레인 포그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염증 반응 외에도 혹시 뇌에 어떤 출입 통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관점도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혈액내 장벽, BBD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BBB 들어본 것 같아요. 2024년 2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실린 아일랜드 연구팀의 소규모 연구 결과가 좀 눈길을 끌었죠. 어떤 결과였나요? 브레인 포그 환자들에게서 이 BBB가 좀 느슨해져서 원래는 막아야 할 물질들이 뇌로 새어 들어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겁니다. 장벽이 샌다고요?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BBB는 뇌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막인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면 혈액 속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나 원치 않는 분자들이 뇌로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죠.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나요? 네, 루푸스나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유사한 BBB 기능 이상이 보고된 바가 있어서요. 이게 브레인 포그의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죠. 그렇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일랜드 연구는 참여자 수가 좀 적었고요. 네, 소규모 연구라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도 있어서 이걸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아직 증거가 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군요. 그 외에도 기사에서는 다른 원인들도 좀 언급하던데요. 네, 호르몬 변화의 영향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폐경기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라던가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상태요. 이런 것들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유발하거나 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 문제도 관련이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장뇌축 있잖아요. 아, 장 건강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의 어떤 불균형이 전신 염증을 통해서 결국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정말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원인이 정말 다양할 수 있겠네요. 신경염증, BBB, 호르몬 장 건강까지. 네, 얽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인이 다양하다면 이 답답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한 접근법도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기사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강조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운동, 식단, 수면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건강한 식단, 또 질 좋은 충분한 수면, 이게 기본이죠. 네. 하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거나 증상이 좀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요. 혹시 다른 치료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라던가 비타민 부족 혹은 아까 말한 호르몬 문제 같은 거요. 아,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염증이나 신경 퇴행 징후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한 경우는요? 특히 객관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다면 특정 뇌 기능을 강화하는 인지 재활 훈련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뇌를 운동시키는 거군요? 네,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측정하는 방법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긴 증상이 주관적이고 다양하니까 연구도 쉽지 않겠네요. 네, 그게 현재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브레인 포그는 그냥 좀 피곤하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신경염증부터 혈액내장벽, 호르몬, 장 건강까지 여러 생물학적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브레인 포그의 원인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안개는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거죠. 아, 개인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는 단순히 브레인 포그라는 이름표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리기보다는 당신의 경우는 신경염증이 주된 문제인지 아니면 BBB 누수가 더 관련이 깊은지 혹은 호르몬이나 장 건강에 영향이 큰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 전략이 필요해질 겁니다. 맞춤 치료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어쩌면 그 다양한 원인 속에서 당신만의 그 안개를